안녕하세요. 철학여행 지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실존주의의 해부자로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목적도 없이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 위에 나라는 존재를 천천히 써내려가는 일, 그것이 삶이라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이 고요한 사유의 길 위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과 자유의 무게를 천천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존재는 어떤 고정된 목적이나 본질을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한다. 그는 그 후에 자신을 정의한다. 이 한 문장 속에 실존주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미리 만들어진 틀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며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에 존재하고 존재하기에 선택하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이며 동시에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이 무겁고 두려워질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현상을 자기 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사물처럼 여기며 그 책임을 피하고자 한다. 실존주의는 이처럼 이론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며 태도입니다. 사르트르에게 실존주의는 절망이나 허무가 아니라 눈을 뜨고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철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르트르가 그린 인간의 초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유의 무게에 짓눌린 존재, 자기 기만의 그물에 갇힌 인간, 무의미함 속에서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 스스로를 잃는 주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마침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모습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유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축복이자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다는 것은 곧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자기 속임을 자기 기만이라 부릅니다. 그는 존재와 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기만한다. 한 카페에 웨이트리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정해진 동작을 정확하게 마치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웨이트리스라는 역할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묻습니다. 그녀는 정말 단지 웨이트리스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를 하나의 역할에 가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인간이지만 스스로를 사물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자신을 단 하나의 정체성에 가두며 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기만은 특정 직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 이런 말들 속에는 자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택 그 자체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이 문장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합니다. 당신이 지금 행동하는 방식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조차도 결국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당신의 자유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도 자기 기만을 지속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평가에 맞추어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타인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가둔 죄수가 되는 것이라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기만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인식하면서도 둘 다 외면하는 상태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때때로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순 없습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존재는 점점 더 가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무게를 견디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에게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 선택한 자신의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는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이 될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세계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의미나 윤리, 목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철저한 고립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또한 완전히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롭다. 그리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자유는 말 그대로 아찔한 것입니다.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던져짐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해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무거운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받은 자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태도이자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삶을 이끌어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지금 이 순간 어떤 존재가 될지를 매번 새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는 더 이상 종교나 국가, 전통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창조해야 할 가치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가치들의 총합이다. 나는 내 행동의 결과다. 그는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겁한 선택을 한다면 나는 단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의 가능성을 비겁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엄함을 새롭게 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자유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의 미래와 연결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동시에 자신과 전 인류의 초상화를 그린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넘어 인류의 초상을 함께 그려나가는 존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정말 무겁습니다.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일은 때때로 두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자주 망설이고 피하고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그러한 도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그 자유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유가 만들어낸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바람이 아니다. 바로 내 행위이다. 우리는 존재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고 그 결과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위들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창조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길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만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라는 것을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인간 존재의 불안과 실존의 핵심을 가장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소설 구토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로캉탱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조용한 도시에서 혼자 연구를 하며 지냅니다. 특별히 큰 고민도 문제도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 뿌리를 바라보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것은 있었다. 나무 뿌리였다. 존재했다. 나는 그 사실을 느꼈다. 너무 많았다.
너무 두꺼웠다. 나는 구토를 느꼈다. 여기서 말하는 구토는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존재가 왜 있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밀려든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거기에 있다는 것, 설명 없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물은 어떤 역할이고 이름이 있고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로캉탱이 경험한 존재는 그런 의미나 질서로는 설명되지 않는 벌거벗은 세계였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단지 존재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다. 사물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었다. 이런 깨달음은 로캉탱에게 강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가 보던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익숙하던 일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들, 규범들, 세상의 질서가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철학이 말하는 실존적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불안은 언어조차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로캉탱은 자신의 일기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단어들, 우리가 세상을 정리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해온 언어들이 이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말했던 그 단어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 구토의 체험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은 기존의 가짜 질서, 익숙한 틀들을 깨뜨리는 첫걸음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더 씌운 의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 것입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인상 깊습니다. 로캉탱은 어느 카페에서 오래된 재즈 음악 음반을 듣습니다. 그는 그 음악 안에서 처음으로 어떤 희미한 희망을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의미하지만 그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줄의 글을 쓰고 싶다. 완벽하고 완성된 한 문장을. 그것이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생길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한 줄의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계 위에 자신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 문장을 쓸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세계 속에서 무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즉
창조자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의 힘입니다. 무의미함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의미함 속에서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인간.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로캉탱의 경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삶이 텅 빈 듯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의미를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구토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구토 너머로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써내려 갈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는 불편하고 무겁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존재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단 하나의 문장이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선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선은 가끔은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때로는 냉정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 타인의 시선이 우리 존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비로소 내가 된다.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는 나라고 믿지만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울 속에서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를 다르게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은 때로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때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이 철학적 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은 세 사람이 작은 방에 갇힌 채 서로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대화하는데 이 방이 바로 그들의 지옥입니다. 가르생이라는 인물이 방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 방이 지옥이라고? 그냥 평범한 방인데 왜 지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이네스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지옥은 불이나 쇠사슬에 갇힌 곳이 아니야. 지옥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 눈빛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곳이지. 이 말은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옥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실제 물리적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특히 이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 미움이 나를 붙잡아도
우리는 서로의 감시자, 서로의 감옥이야. 그녀는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는지 알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조정하려 합니다. 타인의 눈길은 나를 평가하고 고정시키며 그 평가에 따라 나는 나 자신을 달리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객체화입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객체로 만든다. 나는 그 눈빛 아래서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그 시선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나는 타인의 눈빛 속에 갇힐 수 있지만 그 눈빛에 저항하며 나 자신의 자유를 선언할 수 있다. 그 자유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동반한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든 나는 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닫힌 방의 또 다른 인물 가르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타인의 눈에 갇혀 내 모습을 잃고 있어. 그는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자신을 꾸미고 감춥니다. 때로는 그 시선에 맞추기 위해 거짓 자아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이런 시선과 연관지었습니다. 수치심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면 갑자기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숨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지옥에 갇힌 이들이라도 그 지옥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시선에 갇혔어도 그 시선을 바라보며 자유를 선언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실존의 자유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굴복해 스스로를 잃을 것인가? 그 시선을 견디며 나를 지켜낼 것인가? 그 싸움은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 진짜 나가 존재합니다. 갇힌 방의 마지막 장면에서 세 인물은 여전히 방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방 밖에 살고 있고 타인의 시선을 마주하며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진짜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굴복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우리 자신이다. 오늘 마주하는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눈길에 두려워 숨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선을 견뎌내며
비록 흔들리더라도 용기 있게 내 삶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 답이 우리 존재의 진실이자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라는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인간이 짊어진 운명이라 불렀습니다. 자유란 단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존재와 무에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유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을 걸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나 자신을 규정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은 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실제로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에서 주인공 로캉탱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은 혼란과 절망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나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존재는 이유나 본질 없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본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될지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본질이라는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이 될지 스스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내가 만든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확신할 수 없고 그 선택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는 저주받은 자유라고도 불립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자유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책임이며 그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행동과 존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르트르는 희곡 닫힌 방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 삶에서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타인의 눈길은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때로는 판단하며 우리가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타인은 나를 객체로 만들어 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자유를 앗아갑니다. 닫힌 방의 등장인물 이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 미움 속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시선과 판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를 피해갈 수 없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거나 꾸미고 때론 진짜 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힐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선언할 수 있다. 즉, 비록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은 나 자신에 대한 책임과 함께 옵니다. 구토에서 로캉탱은 결국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 무의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이 어떤 의미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불안이 따릅니다. 존재와 무에서 우리는 자유롭기에 불안하다. 그 불안은 존재의 증거다. 자유가 없다면 불안도 없겠지만 동시에 우리 존재도 없습니다. 불안은 내가 나라는 존재로서 있기 위한 필연적인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사르트르는 자유를 견디는 용기를 강조합니다. 자유란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용기다. 이 용기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렵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두려움을 마주하며 삶의 주체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우리는 자유를 향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타인의 눈빛이 무섭고 때론 외롭지만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사르트르의 닫힌 방 속 인물 가르생이 고백하듯 나는 타인의 눈 속에서 나를 잃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견디는 용기를 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진정한 의미이며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주하는 선택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보세요. 자유란 두려움을 견디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지혜 인사이트가 준비한 사르트르의 철학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는 외롭고 고요한 형벌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삶의 문장을 이제 당신이 써야 할 시간입니다. 무의미한 세계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지혜 인사이트와 함께 떠나는 철학여행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